면적 파트하고 부피를 같이 갈 건데요. 그래서 면적 전체를 먼저 정리하죠. 저번에 이제 조금 간단한 거에 대해서 이제 봤으니까, 그래서 면적 중에서 y는 x-1과 y의 제곱은 그 다음에 2x 플러스 6으로 둘러싸인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해서 형태를 구하라 그러면 얘 둘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구하라 그러죠. 그러면 얘의 모양은 어떻지? 얘의 모양은 전체가 이런 모양인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3에서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모양이고, 얘는 x-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1의 이런 모양일 거예요. x가 1일 때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루트의 6 값이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구하면 y의 제곱값은 2배의 y 더하기 1 더하기 6이라서 y의 제곱의 값은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8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y 마이너스 4의 값이고, 그 다음에 y 더하기 2의 값은 제로가 되죠. 됐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곡선 두 개가 이루는 면적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좋겠지. 방향이 지금 만나는 점이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4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분할의 위치를 y축 위에 잡으면, 그래서 y축 위에 잡으면 큰 x에서 작은 x 빼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는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 4까지. 큰 x의 값은 y 플러스 2 값이죠. y 플러스 2가. 마이너스 작은 x의 값은 y 제곱 마이너스 6의 나누기 2 값이죠. 이렇게 해서 얘를 적분하는 거죠. 길이 곱하기 얇은 두께로 계산해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마이너스 2분의 1 값에 여기는 y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2y, 그 다음에 얘는 빼기, 여기는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여기 빼기 8 되는 거죠. 빼기 8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의 형태 다시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여기는 2분의 1 값에 여기는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2, 그 다음에는 4 마이너스 y가 되는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서 3 팩토리얼분의 1 팩토리얼 1 팩토리얼 곱하기 4 더하기 2 전체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되고, 밑에는 12분의 1 그래서 6이라서 이게 2분의 1 곱하기 여기에 6의 세제곱이 6의 제곱만 남죠. 그래서 36, 6에 18 되죠. 자꾸 보여준 이유가 있지.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게 뭐라고? 여기에 사용된 게 뭐라 했냐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x-알파 전체의 n제곱, 그 다음에 베타-x 전체의 n제곱의 dx 값은, 이 값은 m 더하기 n 더하기 1 전체의 팩토리얼 분의 m의 팩토리얼 n의 팩토리얼의 베타-알파 전체의 m 더하기 n 더하기 1제곱. 그렇죠. 이러한 모양이니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면적 공식은 이제 면적을 어느 방향으로 적분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 아이디어만 가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면적에 대한 얘기. 부피에 대해서는 이제 총 3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부피에 대해서의 총 3가지 형태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일단은 이제 잘게 쪼개서 일일이 더한다는 뜻으로 구분구적이라고 했어요. 구분구적법이라 했는데요. 얘를 간단하게 먼저 보여주면, 전체 유형은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은 이제 이렇게 생긴 원뿔을 먼저 보죠. 그래서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을 r이라 두고 높이를 이제 h라 둬서 높이에 대해서 분할을 하는 영역을 찾으면, 높이에 대해서 분할을 해서 만들었더니 얘는 이러한 형태로 원통이 이렇게 잘려져 있잖아요. 원뿔이 잘려져서 이런 모양인데, 얘를 근사하기로 이렇게 근사하기로 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만큼에 대해서 얘를 n분의 h, 두께는 n분의 h, 그래서 얘가 두께가 n분의 h가 됐다고 하죠. 위의 것은 위의 반지름을 근사해서
위에 거로 할 건지 아니면 밑에 거로 할 건지 그것만 정하면 되니까 그래서 밑에 거로 해볼 거야. 그래서 밑에 거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잘랐을 때 그래서 n분의 위에서부터 얼마에 잘랐을 때 그래서 이만큼으로 하면 얘의 값을 구하는 건데 얘는 n분의 h가 k에 있어요. n분의 h가 k에 있을 때 a 값이니까 전체 n분의 kh 대 h의 값은 x 대 r로 구할 수 있고 그때 x의 값은 n분의 kr이 되죠. 이러한 형태. 그래서 얘가 n분의 kr의 반지름을 가지는 거지. 이러한 원통의 부피를 구하면 시그마가 얼마? 전체의 k는 1부터 n까지 파이 곱하기 n분의 kr 전체 제곱 요것의 면적 곱하기 두께 얼마? 두께 n분의 h가 되고 얘에 대해서 극한을 보내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구분구적이라고 해요. 구분구적. 극한 값으로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파이 곱하기 n의 세제곱분의 r 제곱의 h 곱하기 k의 제곱.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에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나오는 거니까 n에 대해서 최고차이 3분의 2예요. 3분의 1이죠? 6분이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전체 얼마? 3분의 1의 파이의 r 제곱의 h 극한분의 이렇게 나오겠지. 이것이 이제 원뿔에 대해서 구분구적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 글쎄? 그래서 얘가 구분구적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예제인데 그래서 얘의 형태를 가지고 구분구적에 대해서 문제 예제를 몇 개 줄 테니까 얘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네? 녹화하고 있으니까 다시 보면 되죠. 그래서 구분구적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피라미드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얘를 한번 해보십시오. 녹화를 잠깐 멈출 테니까. 그래서 얘를 L 피라미드에 대해서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피라미드 자체에 대해서 높이는 h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피라미드의 부피.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여기 전체 부피를 세 가지 종류로 한다 그랬잖아. 하나는 뭐죠? 하나는 지금처럼 구분구적으로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절단면으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원주각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거 배울 때는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안 배우는 거라서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구에 대해서 반지름이 R인 구에 대해서 구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의 부피를 구하는 거죠. 얘는 피라미드에 대해서 얘는 구에 대해서 얘의 부피를 구분구적으로 구하십시오. 오케이? 세 번째가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웨지라 불러요. 웨지 감자 알죠? 웨지 감자를 할 때 그 웨지. 그게 뭐냐면 웨지는 쐐기라는 뜻인데요. 쐐기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형태를 보고 웨지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웨지예요. 웨지의 부피. 얘를 각 세타라고 반지름 R이라 하죠. 원통을 잘랐을 때 이렇게 생기는 저 웨지의 부피 구하십시오. 지금 하시죠? 구분구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래서 피라미드는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잘라서 이런 걸 만들죠. 이렇게 해서 저런 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생긴 판을 하나 만든 거니까 이 판에 대해서 이제 근사를 하죠. 이 판에 대해서 근사할 때 얘를 이렇게 근사해서 얇은 사각판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높이에 대해서 값이니까 이건 n분의 h가 되는 것 같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잘라서 밑면 기준에서 옆면으로 이렇게 만들면 옆면으로 만들면 얘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전체는 여기가 n분의 kh 그래서 n분의 k의 h 대 전체 h는 이만큼 요거를 반의 길이를 x로 할게요. 그래서 x 대 2분의 n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x의 값은 2n분의 k의 n의 값이죠. 그래서 2x의 값은 n분의 k의 값이 n분의 k. 그래서 전체가 n분의 k의 n의 값이 됐어요. 저 단면의 면적은 파이 곱하기 n분의 kl 전체의 제곱 곱하기 곱게 n분의 h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고 얘들을 일일이 다 더한 다음에 극한을 보낸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n의 3차 위에는 k의 제곱이 있으니까 이것은 3분의 1 극한값 하면 남겠죠. 파이 곱하기 l 제곱 곱하기 h만 남겠네. 그렇죠? 맞아요? 시그마 k 제곱이라서 됐어요? 얘가 피라미드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9를 자르죠. 9에 대해서 반지름에 대해서 잘라내면 반지름이 이렇게 잘렸을 때의 단면을 생각하죠. 단면을 생각하면 그 단면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그 뭐죠? 미슐린 타이어의 그 광고처럼 호빵맨처럼 나오는 이러한 형태, 애벌레의 볼록볼록한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이렇게 원판이라고 그래야지. 얘를 이렇게 근사했어요. 그럼 얘가 R이고 얘는 n분의 KR이거든요. KR.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를 정하는데 저 값은 R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KR 전체의 제곱 KR의 제곱의 루트 값이죠. 루트 값. 이것이 이것의 반지름의 값이고 얘가 n분의 R이거든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이만큼의 제곱 그치? 여기가 n분의 kr, 여기가 r. 그래서 이 길이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구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이만큼의 값에 대해서 다 더하고 극한을 보내. 그럼 위에 것밖에 안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의 2배를 이렇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계산하는 값 1부터 이제 얘를 n까지 이 값은 2배의 극한값에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파이 곱하기 얘는 r 제곱의 마이너스 n분의 n의 제곱의 k의 제곱의 r 제곱 전체의 값 곱하기 n분의 r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2배의 극한값에 파이의 r의 제곱에 이거 봐야죠. 파이 r 제곱에 r 있으니까 세제곱 되고 시그마 붙어서 n 사라지고 빼기 파이의 n의 세제곱분의 r의 세제곱에 k의 제곱이 돼요. 여기는 시그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시그마 이렇게 붙어 있죠. k는 1부터 n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앞에는 풀어야죠. 그래서 2배의 얘는 파이의 r 세제곱에 위에 거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의 r 제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는데 여기 그 값 3분의 1일 거지. 그래서 전체는 3분의 4 파이의 r 세제곱이 되죠. 됐습니까? 자, 얘 그 다음에 이만큼이고 이 봐요. 얘는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가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쇠기라 그래. 쇠기 웨지 모양인데 단면을 어떻게 만들 거냐면 얘를 r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면 얘를 이렇게 만들면 직각삼각형의 샌드위치 모양처럼 생기죠. 이런 모양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니까 여기에서 얘가 y좌표면 얘가 탄젠트 세타의 얘가 이만큼 y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얘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서 탄젠트 세타의 y제곱, y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여기서 r제곱이라면 y의 제곱은 r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n분의 kr 전체의 제곱, 이만큼이 y제곱 곱하기 두께 n분의 r이죠. n분의 r. 그래서 얇은 두께 n분의 r이래요. n분의 r. 이만큼이 다 더해지고, 그래서 k는 1부터 n까지 더해지고 극한값을 하면 반쪽이 되죠. 그래서 그 반쪽에 대해서 2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배의 값에 대해서 극한값의 시그마에 k는 1부터 n까지 탄젠트 세타의 얘는 n분의 r 세제곱에 다시 n의 세제곱분의 k의 제곱에 r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제 값은 2배에 2분의 1세 2배 사라졌죠? 2분의 1 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던 2분의 1이 사라지겠네. 그래서 극한값으로 n이 하나 추가할 때 탄젠트의 세타 곱하기 r의 세제곱 빼기 탄젠트의 세타 곱하기 뒷부분 남아서 n의 세제곱분의 r의 세제곱도 되어 있고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살아있죠. 이렇게. 그래서 극한을 보내면 전체 값은 얼마? 이 값은 3분의 1, 그래서 3분의 2의 r의 세제곱 곱하기 탄젠트 세타이래. 그래서 이 세타가 주어지면 값이 바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앞에랑 모양이 비슷한데 파이 값이 없네요. 됐습니까? 얘가 쐐기의 부피예요. 웨지의 부피. 나중에 와서 원기둥 두 개가 겹쳐 있는 모양을 구할 때 매우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얘가 구분구적으로 구하는 부피 값이에요. 구분구적법으로의 부피. 그래서 첫 번째 부피가 끝나고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두 번째는 절단면을 이용해서 구하는 회전체의 입체의 부피. 회전체의 부피. 회전에서 생긴 입체의 부피를 절단면을 이용해서 구하는 그 부피에 대한 식. 얘가 이제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얘는 보면 y는 fx, x의 범위를 a부터 b 사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러한 함수 fx에 있죠. 이 함수를 어느 축 주위로 회전해라 이렇게 할 텐데 x축 주위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 혹은 어떤 영역을 y축 주위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고 한다고 할게요. 그랬을 경우에 회전축에 대해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니까 회전축에 대해서 분할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분할을 하면 이만큼이 돌아갈 거니까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회전할 때 얘를 높이를 정해서 높이를 f의 x의 k의 스타 값으로 정하고 그래서 델타 xk 구간에서 돌아가는 이 값에 대해서 얘를 델타 xk 그리고 이 구간에서 임의로 고른 xk 스타에 대해서 이해돼요? 그러면 돌아가는 이 높이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f의 xk 스타 이만큼의 반지름 역할을 하고 이만큼 곱하기 두께 얘가 이 원반의 부피예요. 됐어요? 그래서 얘들을 다 더하고 극한을 보내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a부터 b까지 파이의 fx 전체의 제곱의 dx고 얘가 절단면을 이용해서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이렇게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가 어떻게 예제로 사용될지를 보죠.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부피 예를 들어서
y는 x의 제곱, x의 범위를 1부터 2까지 하죠. 1부터 2까지 얘를 x축 주위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 그러면 1부터 2까지를 x축 주위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하라면 얘를 이렇게 회전해 생긴다 할까요? 그러면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까지 파이 곱하기 x의 제곱의 dx 값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은 5분의 파이, 5분의 1 파이 곱하기 x의 다섯 제곱이니까 32 빼기 1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x의 다섯 제곱이라서. 그러니까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할 때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게 이런 스타일이겠죠. 여기 잠깐 보면 그래서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과 그 다음에 y는 x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x축 주위로 회전한다고 생각하면 y는 x제곱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에 y는 x 이렇게 생겼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회전하면 어떻게 생기죠? 이것은 위에 거를 회전해서 생기는 그러한 부피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회전해서 얘를 회전 생기는 부피에서 이렇게 회전해서 생기는 부피를 빼야겠지. 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는 파이 곱하기 x의 제곱의 제곱 빼기 파이 곱하기 x의 제곱의 dx 해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만나는 점 0부터 얼마까지? 1까지 계산한다 그지?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생긴 입체의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이게 보통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보통 이 정도예요. 그래서 y축으로 회전한다, x축으로 회전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보면 얘를 만약에 이쪽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하죠? 이쪽으로 회전하면 이만큼을 회전해서 생기는 부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회전해서 생기는 이 부피에서 얘를 회전해서 생기는 이 부피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바깥쪽 껍질만 남잖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한 그런 형태는 항상 조심해서 그래서 얘를 보면 이 값은 만약에 y축 주위로 회전해서 생기는 입체의 부피를 구한다면 파이 곱하기 여기에서 먼 x가 누구죠? 먼 x 얘거든요. 그래서 루트 y 얘 전체 제곱에 dy 빼기 파이 곱하기 가까운 x는 이거죠. 그래서 y의 제곱 이만큼의 dy y분은 얼마부터? y분이 0부터 1까지 만나는 점의 y좌표까지. 그래서 형태가 좀 다르죠. 결과가 좀 다르잖아. 얘는 x축으로 한 거, 얘는 y축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는 문제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정리해야 돼요. 근데 정적분의 응용 파트에서 면적 구하고 부피 구할 때는 항상 뭐부터 먼저? 항상 분할부터 먼저. 어디를 어떻게 자를 건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세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시고 잠깐 문제를 줄 테니까 문제 몇 가지. 자, 그 문제가 몇 개 있는데 y는 x제곱과 그 다음에 y는 8 x는 0 위로 둘러싸인 영역을 y축 주위로 회전하는 거야. 여기 잠깐 볼까요? y축 주위로 회전하죠. y축 주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을 이위에 두면 얘는 x를 잡혀요. x. 그래서 x는 얘는 세제곱근 y거든요. 그래서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의 d와 0부터 8까지를 접근하는 거고 y의 3분의 2고 5분의 3이 y의 3분의 5 파이의 값이고 32. 그래서 5분의 96 얘는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y는 x와 y는 x를 둘러싸인 영역을 첫 번째는 이제 x는 y는 2 주위로 회전한 거예요. 여기서 봐요. 얘를 이렇게 y는 2 주위로 회전하니까 얘가 회전축이 되고 길이가 이제 이게 긴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만큼 회전한 거. 그래서 전체는 파이 곱하기 회전 2 빼기 여기에서 이 높이는 얘가 높이가 y거든요. 그래서 y는 x제곱에서 얘는 x제곱에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dx 그래서
얘는 제로부터 1까지 이만큼 회전한 거에서 다시 제로부터 1까지 파이에 2 빼기 얘는 yx, 이까지 얘는 yx. 그래서 여기서 이까지는 2 빼기 x를 이렇게 한 거, 이만큼이 지금 얘의 부피가 돼요. 그래서 얘를 계산한 값이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생긴 부분, 이렇게 생겨 있는 이 부분을 이번에 x는 마이너스 1주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주의니까 얘가 회전 충돌 때 이만큼의 길이가 서 파이 곱하기 이만큼의 x좌표, 여기에서 x좌표는 루트 y네. 그래서 파이의 루트 y 전체 제곱의 dy가 y는 제곱과 이거니까 제로부터 1까지, 그래서 제로부터 1까지인데 지금 마이너스 1주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주의니까 여기는 x는 이거고 얘는 x 마이너스니까 파이 곱하기 루트 y, 회전하는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제곱의 dy 제로부터 1까지 이만큼에서 파이 곱하기 제로부터 1까지 안쪽 거 가까운 건 얘가 얼마냐면 얘가 x는 y거든요. 그래서